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소장님이 좋은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좋았고요. 실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또 금매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있지만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또 바람직한 또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어떤 주제 갖고 있어요?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한 사항이 워낙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 확정 직후에 막 30년차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 호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저하번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강화 아니면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뺀다 하더라도 거래 제한이라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사회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2호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1호는 250만 호 공급, 2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 강화를 다시 하겠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요. 윤석열 부동산 정책 1호는 재건축 조합원 양도를 조이는 게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월 지구 대상으로 했을 때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거를 이걸 안전진단 통과로 갖다가 땡겨버리겠다.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갖다가 당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다시 나타나? 그래서 뭐 일부 뭐 영상이라든가 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보다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 앞으로 못 산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요. 기사들 계속 보다 보면 최근에도 4월 14일자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이런 규제에서 가장 유력한 게 지위양도 금지 아니겠냐. 이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는 서울시가 투기 방지 대책으로 먼저 발표했었던 사항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말들이 돌고 있죠.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한 차이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멈춰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용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표현이 이게 정식 명칭이거든요. 우리가 전매 금지라고 쉽게는 말하지만 사실 전매는 가능해요. 전매는 가능하죠.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한테 팔고 싶어요. 팔아요. 혹은 뭐 증여를 해요. 그렇게 가능하는데 문제는 조합원 지위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 지위는 없어. 그러면 청산받는 거예요? 맞아요. 현금 청산 당합니다. 분양 신청 못하기 때문에. 그럼 재개발 재건축 왜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알아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강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령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투기월 지구 대상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수라는 거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속 이혼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거니까 제외하겠다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소장님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인데 왜 여기 뭐 괜찮다고 추천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부칙사항이 있는 거죠. 도시및중앙정비법 부칙사항을 보면 이 개정 규정은 공포로부터 3개월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공포를 언제 썼었냐?
2017년도 10월 네. 24일이죠. 이때로부터 3개월 뒤인 2018년도 1월 24일이 그 기준점이 되고요. 그때 이후로 모든 재개발이 그런 건 아니고 개정 이후로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는 재개발 조합들은 추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을 제가 조금 정리했는데 대표적인 거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입니다. 근데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엄격하게 1세대 1주택자를 따져요. 네. 세법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있다라든지 하면서 예외 조항들이 규정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도정법상은 무조건 1주택이어야 돼요. 일시적 2주택, 뭐 혼인학과, 뭐 상속주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죠, 이게? 아, 그쵸. 이런 게 없었다가. 경과 규정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딱 1주택이어야 되는데 대신 뭐 도정법이 유리한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명 최종 1주택이라고 해서 처분으로부터 2년이 새롭게 보유를 해야지 그 비과세를 맞출 수 있고 그것도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 2년 실거주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아니라 2주택자였는데 네. 제가 엄격하게 일시적 2주택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냥 다른 주택 하나를 이번에 일반 세율로 해줄 때 한시적으로 팔았어요. 딱 1주택이 남았어. 그게 재건축 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년 보유했었고 5년 거주했었어요. 그러면 1주택자가 된 다음 날에 그냥 바로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사항들이 일정 이상의 사업이 지연됐을 때 그래서 일명 333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 신청이 없다든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된 경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로도 뭐 경과 규정들이 있긴 해요. 불가피한 경우, 학업, 질병, 아니면 뭐 이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원 전원이 뭐 떠난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다. 지금 잠수중 5단지가 막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재건축을 매수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샀는데 현금 청산자야. 그렇죠. 큰일 나거든요. 네네. 아까 얘기해 주신 잠시주공 5단지 같은 경우 프리미엄은 10억이 그냥 훌쩍 넘는데 그러니까요, 예. 10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봐야 된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에 2021년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랑 국토교통부가 학동 발표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인데 이거를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 통과로 쫙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쫙 땡기겠다라는 거고 예외 사유도 있겠죠. 이런 사항들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까 뭐 333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2년 동안 정비계획 위반이 없으면 전매할 수 있는 사항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신청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조차도 투기가 우려돼라면 예외 적용의 제외. 예외 적용의 제외. 뭐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예외를 안 주겠다. 너네는 얄짤 없다라고 말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예외도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 압구정, 목동 이런 곳들, 여의도 대표 떠오르는 곳이죠. 재건축 지역들인데 안전진단 통과만 되면 여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사실 대책 내용만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뭐 여기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하면 그 이후로 즉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손석준 위원이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국회 위원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2021년도 6월 24일 금방 나왔죠. 하도 이슈가 많이 됐었으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 서울시의 이 해당 입법의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어떻게 따지면 억울했었던 거죠. 소급이다 뭐다 말이 많고 막 네. 언론에서 막 서울시 때리고 이러니까 뭐 배신자 아니냐 막 이런 배신자. 말들 나오다 보니 네네. 적과의 동침이냐 당시 국토교통부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니까 억울해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소급 입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 규정하는 게 아니다 얘기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잘 써 있거든요. 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 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적용되냐? 라고 하니까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뭐 안 할 거다. 근데 시장이 불안하면 아무튼 할 거다. 이게 말이 그거죠. 너네들 여기도 다 적용되느냐? 라고 하니까 일단 적용될 수 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얘기했고. 광역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 보면 네. 이미 개정 전에 안전진단 받은 데들도 하면 이거 소급 적용 아니냐? 그렇죠.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뭐 이거는 기준 이후로 건축물 양도한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는 자격 받은 사람은 사후적으로 박탈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아무튼 말이 소급 입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조합원 자격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거래를 해서 매수를 한 사람들을 박탈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다. 뭐 이 정도의 말인 건데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혹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자유롭게 거래하던 거를 막아버리는 게 소급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존에 산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나왔죠. 법령 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도 제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안전진단 통과를 받은 재건축 단지 이런 곳들도 묶인다. 현행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인데 규제 같은 경우 투기거래 지구만 대상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비규제 대상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과 신청한 재개발은 전매금지 적용 안 된다가 기존의 원칙이었던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제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인 거는 도정법상 그대로예요. 근데 이 앞서서 전매금지라는 거는 다 일괄적으로 전매금지는 아니다. 안전진단 통과됐는데 이게 개정되자마자 바로 싹 다 걸리는 건 아닌데 시도지사가 기준일 별도 고시한 곳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올해 연말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국회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됐다라고 해서 통과 발표되고 바로 싹 걸리는 게 아니라 통과가 됐지만 이제 시도지사가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기위라고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안건 올려서 여기는 묶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목동 이거 안 되겠어. 묶자. 이렇게 해버리면 걸리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역시 시도지사가 묻겠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곳이 뭐 한남성수 흑석이겠죠. 묶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항이 있다.
즉 다 묶이는 건 아니다. 네네. 예외도 있긴 하다. 그 예외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빠숑님이랑 이걸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개발 이슈 정리하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은 있고 너무 막연한 불안감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좋네요. 윤석열 정권 이후로 부동산 정책하면서 설명한 것도 있었지만 네. 이제 좀 잘못된 규제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반시장적인 정책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다른 질문들 가져왔어요. 5페이지에 있는 사항들 중에서 뭐 안전전 통과로부터 제한하면 재산권 침해 강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는 놔두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외 사항들 이렇게 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예외를 아무리 줘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던 거가 그쵸, 막히면 말이 되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예외도 안 줬죠. 뭐 일시적 2주택자로 팔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어.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거가 전혀 없죠. 일시적 2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잖아요. 이 예외가 충분하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들의 출구를 제한하여 강북 재개발 옥죄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아까 말했었던 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쵸, 그쵸.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다 묶는 게 아니다. 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냅둔다. 좀 말장난인 게 그런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평가한다라는 건지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주공이 뭐 가격대들이 막 올라가. 네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해서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노원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그동안 눌려 있어서 저평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높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야 노원구가 그래도 저가격 수준은 아니지라고 판단하면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들 출구를 제한하는 거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가 다 막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 막는 게 아니라는 것도 참 웃긴 거가 그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탑3 한남성수 흑석부터 막겠다 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 거래 제한하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피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뭐 그 노량진 유턴으로 가야지. 노량진 갔어. 부가연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럼 거기도 어이씨 과열되니까 여기도 막아야지. 딱 막고. 그러면 이제 막 또 옆으로 하다가 노원구까지도 가겠죠. 또 그럼 재개발해서 노원구는 상기 유턴까지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맞겠죠. 사실 시간 문제인 거가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비규제 지역이다 하면서 막 서울 막 묶고 하니까 막 경기권 가고 경기도도 수용성 맞고 옆으로 퍼지고 막 파주 뜨니까 파주 맞고 김포 맞고 또 옆으로 퍼지고 막 지방도 올라갔다 싶으면 맞고 이게 지금까지 흐름이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말했었지만 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는 게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풍선 효과로 그럼 골고루 재개발 지역 다 올려주는 거예요. 재건축 지역도 중심 지역부터 해서 쫙 올려주는 이 토끼몰이 하듯이 골고루 올려주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재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수요 공급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매도자, 매수를 희망하는 사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들 이게 거래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점이동이 아니라 선이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게 움직이냐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공급이 줄었어요. 그럼 거래량은 줄죠. 공급이 줄었으니까. 근데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올라갔을 때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급이 줄어도 가격은 올라가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고등학생들도 배우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딱 우리가 상식선에서 당연히 공급을 제한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가격을 더 지불하고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소유하려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죠. 조합원 지위량도 제한을 하는 게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막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지정을 했었고 더 전에도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 때는 강남의 대표적인 곳들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여기를 묶었었죠. 압구정 집값이 안정됐나요? 압구정은 저 이후로
아주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32억이 올랐어요. 32억. 전고점 대비 32억. 아, 정말 기억나는 거가 작년에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대가 80억 거래됐을 때 이거 뭐 자정거래 아니냐, 특수관계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60평대가 80억에 거래되니까 조용해요. 64평이 80억 거래됐죠. 그냥 실거주로 끝났어요. 그냥 그건 바로 그냥. 여의도를 안 묶었으면 그냥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 사고 거래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동을 다 묶어 놓으니까 우리 엘리, 트리, 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잠실동은 아니잖아요. 잠실 권역인 거지. 신천동이죠. 신천동. 그러니까 그때 잠실 묶이니까 파크리오 쫙 올라가고 막. 헬리오시티도 좀 봤죠. 그렇죠. 헬리오시티도 덕을 보고. 대치동 때문에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의 덕을 다 보고 도곡레스들이 갑자기 올라갔어 막 그 오래된 아파트가 풍선 효과를 내는 거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소유자들도 그건 집값 올랐으니까 좋아하냐라고 하면 팔질 못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위헌이거든요.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돌려서 하는 건데. 정부에서 편법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집값 안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높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모를 리가 없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는 거죠. 재건축 여기 목동 가격이 몇 억이 올랐어요. 압구정 가격이 몇 억이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가 듣기 싫다라는 거죠. 일단은 눈 감고 귀 닫고 하려고 하면서 거래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오히려 더 지연되게 만드는 정책이라서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야 돼요. 보통 원주민 비율이 재개발 같은 게 특히 낮다 하면서 뭐 이거는 투기꾼들만 배불린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할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분들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 분들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빌라, 그 낙후된 빌라를 들고 있었으면 원래 가격이 2억, 3억밖에 안 되는 빌라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격이 몇 억이 뛰어올라. 그렇죠. 프리미엄이 발생되죠. 그렇죠. 조합설리 인가도 났어. 그럼 또 막 몇 억씩 올라. 사업시 인가 났어. 막 몇 억씩 올라. 그런데 나는 싫어. 이 재개발이라는 게 특히 뭐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없으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낙후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몇 억씩 쌓아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담 금액을 막 3억씩 내래라고 하면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재개발 반대야. 그럼 반대한다라고 하면 원래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원래 가격으로 가겠죠. 그럼 원래 2억, 3억짜리 빌라 주택으로 돌아갈 건데 이걸 누가 8억에 사겠대. 내가 봤을 때는 사겠다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사겠다라니까 팔면 되죠. 난 팔고 다른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돼요.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이익을 어디까지 실현했느냐가 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익을 어디까지 얻었냐라는 건 어떻게 따지면 리스크를 어디까지 덜 부담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빨리 초기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팔 수 있도록 해야지 동의율이 잘 나오고 진행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도 정비구역 지정되자마자 묶어버려요.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75% 받는 게 재개발은 정말 한세월하거든요. 5년에서 막 20년 가까이 걸리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찍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팔지도 못해. 그러면 동의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무조건 막는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조합설립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약간 그 어르신 분들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 분은 정말 많거든요.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뭐 두꺼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도장 찍어준 사람이 많아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 분담 금액이 재개발 쪽이 아무리 못해도 한 3억 정도씩은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갔을 때 3억 내래라고 해요. 내 3억이 어딨어? 맞아. 비대위들 막 나타나고 조합장 나쁜 놈 이러거든요. 그때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더 막힌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더 묶여버린다.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다 산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재개발은 그래도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팔 수 있는, 재건축은 좋았을 인가 나면 전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재건축 조합들도 좋았을 인가 나고서 말썽인 데들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 불만 있는 사람은 팔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첨예하게 싸우는 것이죠. 첫 번째, 거래 제한은 집값만 올라가는 정책이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거래 제한을 해버리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거야말로 사실 핵심인데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침해예요. 재개발을 종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지유형도 금지를 제한시켜버리면 이때는 말도 안 되는 거가, 재건축이 좋았을 리인가 이후로 막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하지만 근데 좋았을 리인가라는 거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75% 동의 그리고 동별 2분의 1이라든가 이런 동의율을 달성하고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찬성을 했다 안 했다 이게 결정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좋았을 리 민가 시점에 찬성을 안 한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조합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사업에 동의하고서 출발했으니까 거래 제한이 돼도 사실 인지를 하고 간 거죠. 이게 정당하냐라는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근데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막아버리면 이 안전진단 신청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한 10% 정도의 동의율만 가지고서 일부 막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막 돈 모아서 안전진단 신청했어요. 목동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동에서 재건축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나 그냥 학군 때문에 온 건데 굳이 재건축 별로 관심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갑자기 졸지에 나는 이제 팔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 거고요.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요즘은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뭐 동의서를 사전에 30% 이상 걷어서 뭐 신청한다라고 했다라고도 하지만 아니,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향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도지사 여기 지정했는 아무 그쵸, 생각 그쵸. 없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 딴 데 이사 갈려 했더니 집을 못 판대. 나 이거 좋았을 리인가에 찬성하지도 않았어. 네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막혀버리게 되는 부분인 거고, 좋았을 리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조합원 제도예요. 75% 그리고 토지 과반수 찬성이 있어가지고 좋았을 리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은 내 의사 상관없이 이렇게 거래 제한하는 게 과도한 권리 침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들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선거도 있고 뭐 어떻게 되면 표 떨어지는 정책을 당장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도 말하는 게 조합원 양도 금지 조기 추진 아직 사실 아니다. 아직 논의는 뭐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놓긴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6월 1일 전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표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만 약간 일보 후퇴를 한 것인지 진짜로 안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실현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를 네. 인지하고서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높으신 분들도 만약에 보시면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고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우리 국회의원 300분이 다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처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답답하네 그냥. 뭐 암담하긴 해요. 이 부분을 바꿔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 국민들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진심 어린 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고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좀 마련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집을 또 팔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또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도심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아니면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방송이 김재훈 소장님의 이런 외침이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오늘. 네, 뭐 다음에도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이런 규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법률적인 사항들 그리고 의견까지 정리해서 한번 다음에도 빠숑의 세상 다스리기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